좌표 평면에서 두 점 A-2,0과 B 2,0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조건을 같이 보시면 직사각형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PA 플러스 PB, 그러니까 두 점 P와 A 사이의 거리에다가 두 점 P와 B 사이의 거리를 더한 값이 점 P의 좌표가 0,6일 때 최대가 되고 2분의 5, 2분의 3일 때 최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아마 처음엔 잘 감이 안 잡혔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에게 친숙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친숙한 표현이 뭐냐 하면 바로 PA 플러스 PB라는 이 부분입니다. 얘를 어디서 우리가 봤냐 하면 지금 A하고 B가 이미 고정된 두 점이에요. 즉 두 정점입니다. 그럼 PA 플러스 PB라는 것은 이 점 P로부터 고정된 두 점까지의 거리의 합을 의미합니다. 그럼 얘를 우리가 어디서 봤냐 하면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 바로 타원이다 라고 2차 곡선에서 배웠죠. 그래서 혹시 이 문제가 타원과 관련된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셨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타원이라는 것은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을 모아놓은 건데 여기 봤더니 이 거리의 그 합이 뭐 0,6일 때 최대가 되고 2분의 5, 2분의 3일 때 최소가 된다. 그래서 이게 거리의 합이 일정한 거와는 뭔가 좀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 싶지만 그 타원의 특징을 이용하다 보면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다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지금 여기 X축이 있고 여기 Y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A하고 B는 뭐 대충 여기쯤 이렇게 두 점이 찍혀 있다라고 보죠. 그 다음에 여기 어디쯤에 이 2분의 5, 2분의 3부터 볼게요. 여기 이제 2분의 5, 2분의 3이라는 요 점이 있는데 이 A와 B를 두 초점으로 하고 그 다음 2분의 5, 2분의 3을 지나가는 타원을 대충 그려보면 뭐 이런 식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가 타원에서 뭘 배워서 알고 있냐 하면 이 타원 위의 점들은 모두 다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타원의 특징 중에 뭐가 있느냐? 만약에 어떤 점을 타원의 안쪽에 잡으면 이 점으로부터 두 초점까지의 거리의 합은 타원 위에 있는 점으로부터 두 초점까지의 거리의 합보다 더 작습니다. 그쵸? 이거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타원 밖에 한 점을 잡게 되면 이 점으로부터 두 초점까지의 거리의 합은 이 타원 위에 있는 점으로부터 두 초점까지의 거리의 합보다 더 큽니다. 그렇죠? 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서 이 점 P가 직사각형 위에 있는 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네 변 중에 어떤 변도 이 타원의 안쪽에 그려져서는 안 된다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 직사각형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졌다고 한번 해볼까요? 이 직사각형이 이 점을 지나가야 되니까 조금 더 이렇게 길게 뽑은 다음에 대충 그리겠습니다. 직사각형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한다면 이 직사각형 위에 있는 점 중에 타원의 안쪽에 찍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부터 두 점 A, B까지의 거리의 합은 2분의 5, 2분의 3, 즉 타원 위에 있는 점으로부터 두 점 A, B까지의 거리의 합보다 더 작은 거죠. 그래서 이 2분의 5, 2분의 3일 때 최소이다라는 조건과 맞지 않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타원 안쪽에는 절대로 이 사각형 네 변 중 어떤 변도 이 타원 안쪽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타원 바깥쪽에 직사각형이 존재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한 그렇게 따진다면 이 0,6일 때가 최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0,6이다 그러면 뭐 여기쯤 이렇게 있을 텐데 그럼 A, B를 초점으로 하고 0,6을 지나가는 타원을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게 대충 그릴게요. 대충 이렇게 그려본다면 결국 이 직사각형이 0,6에서 요게 이제 최대값을 간다고 그랬으니까 이 직사각형이 이 큰 타원의 바깥쪽으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죠? 예를 들면 직사각형이 요 두 점을 지나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한다면 그죠? 이 직사각형 위에 있는 점 중에
이 큰 타원의 바깥쪽에 찍히는 점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0,6일 때에서 6일 때 A, B까지의 거리의 합보다 이 점에서 A, B까지의 거리의 합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0,6일 때 최대가 된다는 조건과 맞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이 직사각형은 반드시 어디와 어디 사이에 존재해야 되는구나. 요 작은 타원의 바깥쪽과 큰 타원의 안쪽, 즉 요 도너스, 그죠? 도너스 안쪽에 존재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일단은 요 타원의 방정식들을 우리가 구해내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타원의 방정식을 각각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이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이퀄 1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 a제곱이 b제곱보다 더 크게 되면 초점의 좌표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빼기 b제곱 컴마 0 이렇게 된다는 거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초점은 한 놈은 마이너스 2,0이고 한 놈은 2,0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작은 타원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요 2분의 5, 2분의 3이 있기 때문에 요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거리의 합을 한번 구해볼까요? 요 놈에서 요 놈을 빼면 4분의 9인데 제곱하면은 2분의 9인데 제곱하면 4분의 81이 됩니다. 플러스 요 놈에서 요 놈을 빼봤자 2분의 3이고 제곱하면 4분의 9가 되어서 이 놈의 뭐가 되는 거야? 루트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플러스 그 다음 요 길이를 구해보면 요 놈에서 요 놈 빼면 4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니까 제곱하면은 4분의 1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빼봤자 2분의 3이니까 제곱하면 4분의 9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요놈도 루트 요렇게 씌운 게 바로 두 초점까지 거리의 합이 되겠죠. 근데 요놈은 4분의 90이니까 자 루트 4는 2분의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루트 90인데 요놈은 3루트 10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플러스 요놈은 4분의 10이니까 그냥 2분의 루트 10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놈은 2분의 4루트 10이니까 2루트 10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놈이 결국 2a 즉 장축의 길이와 똑같다라는 거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때는 a가 얼마가 되냐 하면 a가 루트 10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요 작은 타원의 방정식은 10분의 x의 제곱 플러스 자 지금 초점의 좌표가 플러스 마이너스 2,0이니까 a제곱이 10이라면 b제곱은 6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6분의 y제곱은 이퀄 1 이렇게 해서 요 조그만 타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고요. 이 큰 타원의 방정식도 한번 구해볼까요? 큰 타원의 방정식은 여기가 0,6이니까 두 점 사이 거리의 합을 구해보시면 더 쉽습니다. 여러분 4 플러스 36의 루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이쪽도 똑같습니다. 4 플러스 36의 루트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루트 40, 루트 40 하니까 2루트 10이 두 개 그래서 4루트 10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놈이 이퀄 2a가 돼야 되기 때문에 a라는 놈은 2루트 10인 걸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요 방정식은 요 놈의 제곱 얼마입니까? 40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은 여전히 초점은 플러스 마이너스 2,0이니까 요 놈이 40이라면 요 놈이 36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36분의 y제곱은 이퀄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이 큰 타원의 방정식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 그림이 너무 대충 그려가지고 여기에 정확한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보시면 이제 요 놈이 작은 타원, 요 놈이 큰 타원이 되겠고요. 2분의 5, 2분의 3, 0,6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알아낸 사실에 의하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직사각형은요. 요 두 점을 무조건 지나가야 됩니다. 2분의 5, 2분의 3과 0,6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 큰 타원의 안쪽과 작은 타원의 바깥쪽 즉 요 도너츠 부분에 딱 쏙 들어와야 되는 그런 사각형을 그려야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으냐라는 건데 제일 먼저 요 점을 지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직사각형의 변이. 근데 이 점이 꼭지점이 아닌 상태로 직사각형 변 위에 놓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 점이 직사각형의 꼭지점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꼭지점은 아니지만 직사각형 위에 놓이는 경우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점이 변 위에, 꼭지점이 아닌 상태로 변 위에 놓여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은요, 변은요, 요 2분의 5, 2분의 3에서 타원, 요 조그만 타원에 접하는 접선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 변이 이 접선 위에 놓여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렇게 돼야 되냐 하면, 만약에 이 점을 지나가면서 접선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들이 생길 텐데, 이렇게 되면 이 변이 작은 타원 안쪽에 그려집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그 다음에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도 역시 어떻게 돼요? 작은 타원의 안쪽에 변이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놈은 조건과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점이 직사각형의 꼭지점이 아니면서 그냥 변 위에 놓이는 점이라면 그 변은 반드시 이 접선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이 접선의 방정식이 뭐가 되냐면 요거 구해볼까요? 요게 이제 뭐예요? 저 타원의 방정식이니까 10분의 그죠? 요놈 2분의 5x가 되는 거고요. 플러스 6분의 그 다음 2분의 3y는 이퀄 1. 요놈이 바로 이 점에서 이 타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요거 정리해 주시면 요 20분의 5니까 4분의 1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놈도 4분의 1. 요놈도 12분의 3이니까 역시 4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양변에 4를 곱해주시면 이 접선의 방정식은 간단하게 뭐가 되냐 하면 x 플러스 y는 이퀄 4 이렇게 됩니다. 됐지? 자, 그런데 보시면 0,6이라는 놈이 이 접선 위에 놓이는 점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이 2분의 5, 2분의 3과는 서로 다른 변 위에 놓이게 된다 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요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요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는 요런 점을 지나가야 되겠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큰 원 밖으로는 또 직사각형이 빠져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얘랑 평행하게 그려져야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역시 큰 타원의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사각형 하나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이 조건을 만족시켰죠? 두 점을 지나가면서 요 도너츠 안쪽에 그죠? 싹 들어오는 요 직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요 직사각형이 그 중에 넓이가 가장 넓은 거겠죠. 물론 뭐 이런 직사각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요렇게 생긴 거. 근데 우린 지금 넓이가 최대인 걸 찾는 거니까 최대한 큰 놈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2분의 5, 2분의 3이 꼭지점이 아닌 변 위에 놓인다 라고 한다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가장 큰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럼 두 번째, 만약에 이 점이 직사각형의 꼭지점이면서 그 직사각형 위에 놓인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 얘하고 얘가 하나의 변 위에 놓인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죠? 그럼 얘가 꼭지점이니까 얘는 이쪽으로는 못 가요. 그죠?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근데 얘가 이렇게 가면 0,6에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직사각형이 타원 밖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조건과 맞지 않죠. 그래서 0,6과 2분의 5, 2분의 3은 같은 변 위에 놓일 수는 없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이런 식으로 놓였다라고 쳐보죠. 그러면 이게 같은 변 위에 놓일 수 없으니까 결국은 얘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요렇게 생긴 직사각형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게임이 안 되게 직사각형의 크기가 작습니다. 즉 넓이가 더 작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찾는 경우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타원, 큰 타원 밖으로 넘어갑니다. 조건과 맞지 않겠죠?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되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렇게 내리는 거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수선의 발을 내린다면 얘가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접선보다 더 왼쪽으로 오기 때문에 그림에서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사실은 이 작은 타원의 안쪽으로 사각형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또 안 돼요. 그치? 결국은 뭐냐 하면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죠? 예. 이게 언제냐면 이게 딱 직각이 될 때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딱 직각으로 내려오는 이러한 사각형을 얻을 수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아까 우리가 찾아냈던 사각형보다는 넓이가 더 작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이쪽으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그려진다고 하더라도 얘가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면 또 작은 타원 안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봤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우리가 그렸던 요 직사각형이 넓이가 가장 큰 놈이겠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 넓이만 구하면 되는데 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가 필요합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요 놈 있죠? 요 놈, 요 직선의 방정식도 우리가 구해보면 되는데 얘는 얘랑 평행해야 돼요. 마주보는 변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y는 이퀄 6입니다. 왜냐하면 얘랑 기울기가 똑같으면서 0,6을 지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 길이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요 길이. 요 길이는 그냥 0,6으로부터 직선 x 플러스 y는 4까지의 거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거 그냥 거리 구해주시면 루트 2분의 한 번에 가도 되겠죠. 절대값 0,6을 넣어버리면 6-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은 루트 2분의 2니까 이놈이 루트 2가 됩니다.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변의 길이가 루트 2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변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데 요 변의 길이는 어디서 구하냐 하면 바로 이 x 플러스 y는 이퀄 6과 이 큰 타원의 교점, 요 점의 좌표를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어떻게 찾아내냐 하면 요 놈과 요 놈을 연립하면 되는 거니까 40분의 x의 제곱 플러스 36분의 자 y 대신에 6-x를 대입할 겁니다. 이퀄 얼마? 1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러면 양변에 얼마를 곱하면 될까요? 360을 곱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양변에 360을 곱하면 여기다 써볼게요. 그러면 9x 제곱이 되고 10배에 요놈은 제곱해봤자 12x 플러스 36이 됩니다. 이놈이 이퀄 360을 곱했으니까 우변은 36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19의 x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120의 x가 되고 자 요렇게 가면 360이죠. 곱하면 근데 우변에 360이 있으니까 이퀄 0 됩니다. 결국 이놈은요. x로 묶어주면 19x 빼기 120 이퀄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x가 0이거나 혹은 x가 19분의 120이 돼요. 네, x가 0인 것은 요 점의 x좌표를 구한 거고요. 그럼 요 점의 x좌표라는 것은 결국 19분의 12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점의 y좌표는 굳이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요 녹색 선분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데 요 놈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즉 45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135도고요. 요 각이 이제 45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 요 놈이 직각 2등변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x좌표가 0이고 여기가 x좌표가 19분의 120이라면 이 길이 자체가 19분의 120이고요. 결국 요 녹색 선분의 길이는 그놈의 루트 2배, 즉 19분의 120 루트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끝났죠? 이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다 구해냈기 때문에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 하면 우리가 구하는 최대 넓이는요. 가로의 길이 루트 2, 뭐 얘가 가로가 됐든 세로가 됐든 그 다음에 19분의 120 루트 2를 곱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그냥 루트 2 루트 2에서 2 되는 거니까 19분의 240이라는 넓이를 얻게 돼요. 이놈이 정답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원래 문제로 돌아가셔서 요놈이 몇 번에 있나를 봤더니 요놈이 5번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